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그 학습법 상담을 하기 전에 진단 리스트로 질문하는 것들을 동아쌤이 끊임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은 그 답변을 한 다음에 본인의 학습법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일 5일 동안의 공부 시간은, 두 번째로요, 보통 야간 자습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평일이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의 공부 시간은 이렇게 평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단계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평일 오후의 공부 시간하고 토요일 공부 시간, 일요일 공부 시간에 그 관계를 보면 본인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고요. 이거 하나를 하는 애는 좀 많은데요. 이 둘 다를 꾸준히 하는 학생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주말에 공부 시간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A 부분하고 토요일 B, 일요일 C 부분을 세 개를 비교를 하면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습과 복습의 시간 비율을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몇 대 몇으로 본인이 시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자, 하위 등급일수록 복습이 많은 거고요. 복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반복.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예습할 시간이, 복습을 빨리 끝내고 예습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일주일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 이거는요, 학원 다니는 시간하고, 학원 과외 이런 시간하고, 혼자서, 동영상 보는 시간도 학원 다니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비율이 이게 1대3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 걸 1시간 했으면 혼자 3시간을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 그 다음에 동영상 보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학원에 배우는 시간하고 혼자 학습하는 시간, 그러니까 배우를 하고 익힐 습 시간이 1대3 정도는 유지하게 돼야 좋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좀 다르지만요. 자, 원하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그러니까요, 본인이 공부를 하는데 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정해야죠. 시험 시간에도 그렇고,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학을 공부하거나 영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국어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나오죠. 이렇게 된다 보면 가용할 시간이 이만큼인데 이 필요한 시간이 이만큼이면 요거를 해서 몇 권의 책을 나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등급이 이만큼 오르잖아요. 그 시간이 모자란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법이 집중력을 높이거나 속도를 높여서 집중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본인이 학습 누적 기록부로 공부하는 거를 일주일치를 기록을 하면 그 빈 시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캘린더가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 되는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가 30분씩 된 데다가 기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짜투리 시간을 충분히 찾아내고 짜투리 시간을 계속 개선나갈 수 있으니까요. 동급 학생의 평균 학습 시간보다 나의 공부 시간이 더 많을까? 그러면 등급, 본인 등급의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 시간으로 치면 안 되고요.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공부의 분량으로 치면 1등급 아이들은 이만큼 공부할 때 3등급 아이들은 이만큼 공부하니까 항상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일까? 자, 분량을 극복을 하는데 빠르게 반복을 통해서 속도감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반복을 하면 속도감이 높아지거든요. 아는 걸 하면. 그러니까 속도를 극도화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자, 시간과 관련돼서 물리적인 가능한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이런 거를 철저히 계산을 해둬야 되죠. 자, 두 번째로 공간과 관련돼서요. 학교에 주로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이게 안정되게 항상 그곳에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편안한가이죠. 집에 있는 내 책상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상에 바로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집에서 책상에서 잘 안 된다면 거기서 밑줄을 쭉쭉쭉쭉쭉쭉 킬 수 있는 이 프린트를 넣고 항상 밑줄 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본인의 집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공부방의 온도, 조명 이거를 조절을 하는데 너무 어둡거나 그러면 힘드니까요. 자주 공부하는 책상과 의자는 이제 편안해야 되고요. 공부와 관련된 것들을 1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편안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그쵸? 공부를 할 때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다 짜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다음에는요, 독서. 이렇게 독서라고 했을 때요, 일반적으로 중고생에서는 책을 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든지 프린트를 읽든지 이런 것도 독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공부를 접근하지 말고 많이 읽고 자주 체크하고, 그죠? 목차를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조용한 독서실과 조금은 시끄러운 도서관 중에서 독서실은 단기가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집중할 때 껌껌해도 되는데 단기가 좋고 밤이 좋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도 낮이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정도는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자, 속도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고 뽑아서 읽고, 그쵸?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쳤을 때 이게 세 개가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나와 관련된 상황, 이건 진짜 독서네요. 독서 일기 적는 것처럼, 그쵸? 요점 정리, 그 프린트나 책을 읽으면 항상 요점 정리하는 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항을 요약을 해주셔야 되고, 그쵸? 독서를 하면 수능 점수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독서를 읽어서 단어를, 이게 초등학교 때 5, 6학년 정도에서는 이 독서를 하는 것보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해서 한자를 익히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학습에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6학년 학생들한테는 꼭 권하는데요. 한자 능력으로. 그럼 결국 한자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과목마다의 기본 용어는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에 낯설지 않아야 공부를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을 보시면요. 학교 수업을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나 이해하느냐. 근데 이제 거의 배우는 게 없다 학교에서 그랬을 때는 스스로 수업 시간에도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자체가 보통 예를 들어서 한 3등급 정도 아이들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1, 2등급 아이들은 좀 손해고요. 그렇죠? 한 6, 7등급 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자, 그렇다니까 2등급 후반하고 3등급, 4등급 요 정도 5등급까지만 좀 도움이 되고 나머지는 학교 수업을 무방비로 듣는 것보다는 뭔가 추가로 뭔가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중에 싫어하는 과목이 있으면 좀 안 듣게 되죠. 근데 과목을 좋아해야 됩니다. 과목을 좋아해야 성장을 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걸 장기간의 계획으로 짧게 잘라가지고 해결을 해야죠. 학교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책을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수학 시간에는 수학하고 영어 시간에는 영어하고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국어 시간에는 국어하고. 자,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국어 수업 들으면서 요점 정리 듣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면서 다른 문제 추가로 더 풀든지 공식을 계속 훑어보면서 반복해서 계속 공식을 암기하든지 이렇게 수업 시간을 더 집중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수학 플러스 알파의 방법도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수업 시간이 제일 길거든요. 한 10시간.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 수업 시간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이렇게 또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연습. 근데 학생들이 이 플러스 알파 하라 그러면 잘 안 된대요. 왜냐면 자기들이 익숙하게 10시간 동안 늘어져서 살던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거 권장합니다. 해보시면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 수업 들으면서도 충분히 더 영어 시간에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이 단어와 관련된 영단어를 다 외운다거나 영단어 따로 외울 시간 없어도 되겠죠. 수학 공식을 외운다거나 국어 요점 정리나 국어 참고서를 옆에 놓고 읽는다거나 사회를 하면 사회 옆에 요점 정리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 중에 시험 중에 나오는 걸 항상 빨간색으로, 그죠? 시험 체크하라고 했죠. 시험 체크. 자, 조를 짠 팀에서 수행평가할 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나 아니면 스펙을 만들 때 최고로 주의할 점은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시간.
시간을 얼마나 최소화해서 뭔가를 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학교 중에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발표도 해봐야겠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뭔가를 쫓아가고 해나갈 때 활기가 있으니까. 수업 중에 항상 그거는 체크해야죠. 내가 처음 한 것, 내가 모르는 것, 처음 새로 한 거, 내가 모르는 거, 앞으로 추가로 공부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은 나누어서 체크해놓고, 이 수업 중에 이 수업하는 교재에 있는 단어들에서 이거 동그라미에서 주요 단어를 이렇게 연결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하든지 해서 이렇게 도식화해 놓는 거, 도식화를 해놓으면 다음에 반복할 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하시길 바라는데, 간절하게. 대입에 필요 없어 보이는 수업에도 집중하는 편인가? 뭐 일관적으로 옛날에는 다 그래도 최소한의 수업을 집중하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너무 바빠져가지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잘 땐 자라. 요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간에 이 대입에 필요 없어 보이는 게 경우에 쉬는 시간, 철저하게 쉬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을 실어서 과목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 어떤 A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을 너무 많이 해도 또 손해고요. 선생님과의 생활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추상적이네요. 뭐 그렇게 노력을 해보셔야겠죠. 시험을 보니까요, 예상 시험 문제도 본인이 자꾸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 계산되고, 예상 시험 문제를 자꾸 찍어서 만들어 봐야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납니다. 틀릴 가능성이 있는 큰 고난이도 문제에 도전을 안 하면 항상 3등급이나 2등급에 딱 멈추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걸 탄탄하게 이번에는 잘했는데, 요것들을 가는데, 요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 왜? 어디서 날지를 몰라가지고. 그럼 물리적인 시간, 이렇게 3등급까지의 시간하고 1, 2등급의 시간하고 뭐 이게 한 두세 배, 한 3배 정도 시간이 더 들립니다. 더 듭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고난이도로 갈 때는 과감하게 빨리 갈 때도 필요하다고. 지난 시험에 과목 점수 기억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질문하면 본인의 과목 점수 기억 없으니까,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디디어서 올라가야 자기가 발전하는 걸 알고, 이 발전의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실수로 내 평균은 몇 점이나 보통 떨어지는가? 실수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실수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만 전부 엄밀하게 조절을 해서 이걸 퍼펙트하게 다 맞추면 실수 안 하잖아요. 그럼 평균 뭐 4.5점 올라갑니다. 어떤 학생은 뭐 15점 올라가는 경우도 봤어요. 요령만 조금 익히면. 그러면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실수 때문에 까먹는 성적 평균 때문에 거품처럼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풀이하면서요, 유형별로 순서도 정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자, 모르는 문제라도 근거를 찾으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문제 자체가 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외워지는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공부할 때는 필요하죠. 자, 시험 시간이 남으면 뭐 검토도 해봐야죠. 자기가 부족한 부분. 그래서 무방비하게 하면 안 되죠. 시험 시간이 모자라면 이 문제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게 개선할 수 있는데, 동화책에 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 시험 시간이 모자라는 이유는 쓸데없는 것을 읽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시험에 필요 없는데 시험이 뭔지 이해 못하는 경우에, 시험과 공부를 구분을 못하고 시험이 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면 이렇게 시험 시간이 모자랍니다. 보통 시험 범위의 몇 %를 공부하는가? 그래서 본인이 항상 이렇게 처음에 시험 공부를 하면 분량을 정해야죠. 왜 그러면 이 분량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을 찾아봐야 되니까요. 분량에 따라서 시간. 이게는 필요 시간이고요. 이 필요 시간 말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해야죠. 물론 필요 시간이 훨씬 이게 가용 시간보다 필요 시간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필요 시간이 훨씬 많고 가용 시간이 좀 많으면 이게 비례로 해서 잘라갖고 이만큼 2분의 1이면 이만큼 2분의 1 쓰고, 4분의 1이면 4분의 1 쓰고 이렇게 해야죠. 이 시간 안에 이걸 해내야죠. 어떻게든 스크랩을 하던 뭐를 하던. 시험 공부 중에 시험 출제가 불가능한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 보기 뭐 일주일 전에는.
새벽까지도 공부를 하고 밤새워서 일부러도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시험이 지장이 없을 때요. 밤새워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본인이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안 하고 졸리다 그냥 자버리니까 경험이 적어서 그렇죠.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이 시간대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기 황금 골든 시간이에요. 뇌가 제일 잘 돌아갈 때는 그러니까 암기할 거를 뭐 미리 준비해 놔야겠죠. 이 준비한 게 요약 정리, 오답 노트 뭐 다양한 게 되겠죠. 이때 단어 외우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총 공부한 걸 총 압축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를 안 풀면 자기가 공부하고도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결해야 될지 출력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고, 고등학교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봐야죠. 자, 나만의 방식으로 풀다가 오답이 발생하면 그 해설하고 나만의 방식하고 비교를 많이 해봐야죠. 해설 활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학습 공기. 본인이 약속하고 본인이 안 지키죠. 약속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어떡하라고요? 작게 약속하세요.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성취하세요. 작게. 이만큼 크게 하니까 안 되죠. 성취하고 이게 밥이 있으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이거 한 입에 다 먹나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면 되잖아요. 한 숟갈씩. 나누어서 해라. 약속을 지키고 싶으면 나누어서 해라. 부담 없게 해라. 나누어서 짝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은 안 되더라도 과는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스펙 관리도 쉽고, 이 진학하고자 하는 과를 정한 다음에 이 대학 서열 순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그죠? 이렇게 점점 성적이 향상돼서 여기 달성 이렇게 해나가야죠. 재밌죠. 자, 다음요. 공부에 도전하는 게 즐거운가? 즐겨야죠. 미쳐서. 재밌다고 생각하십니다. 목표를 정해요. 오늘 이거. 그러니까 작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오늘 이거 다 달성했어.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정말 나누어서 공부하시기를, 또 한 번에 공부하는 것보다 이걸 여러 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몰지 말고 나누고, 한 번에 말고 나누어서 해라. 오늘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거의 오늘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을 때 부담 없이 정하고 추가로 하십시오. 플러스 알파로. 항상 자신 있지. 하나의 일을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는데,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동시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일을 하나의 세트로 하세요. 이렇게. 국어 20분, 영어 20분, 수학 20분을 이렇게 한 세트로 이걸 하나로 하면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세트 공부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한 세트. 자, 다음에 노트를 보시면 수업 중에 노트를 작성 안 하시더라도 프리노트라고 있거든요. 말을 다 받았어요. 이게 노트, 여러 가지 노트도 녹화해서 드려야겠네요. 어쨌든 프리노트로 막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연결한 다음에 이 연결한 것을 내 교과 노트에다가, 프리노트는 전체를 다 받아 쓰는 거거든요. 예습 복습 노트도 있을 수 있고, 수업 노트를 재정리한 재구성 노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필기하다 수업을 못 들으면 친구한테 보충한 거 빼달라야 되고, 오답 노트 작성법은 제가 녹화해드렸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필수입니다. 글씨 쓰는 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게 써야죠. 노트 필기 잘하는 친구의 노트랑 내 노트랑 이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학생은 접근했는가 하는 거고, 노트가 있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이 있는데, 없는 과목은 한꺼번에 한 권의 노트에다 다 써야죠. 종합 노트. 필기한 내용을 다시 몇 번 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 노트 필기하니까. 칠판에 판서한 것만 적는 게 아니라 칠판에 판서한 것 플러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내용을 표나 그림하고 비교해 봐야 되고요. 친구의 노트 비교하면서 잘된 점 배우고 시도해보고, 개념만 따로 정리하는 개념 용어 정리 노트도 또 따로 있어야겠죠. 노트 정리에 대해서 노트 정리법에서 아주 자세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 시험이나 공부 계획을 작성하고, 그쵸? 그래서 학습 누적 기록부 누적이 있으라고, 계획 누적 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이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생활 기록부예요. 이게 학습 기록, 학습 일기를 다 기록해서 이거를 개선하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은 자기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라 생활의 개선이라는 거죠. 계획은 생활의 개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알아야 돼. 분석을 낼 수 있고.
시험을 위한 장기 전략을 세우는데 학생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하고 저하고도 논의하고 학생 상황을 보고 논하는데 공부 계획을 스스로 혼자서 작성해보고 실천한 다음에 왜 안 됐는지를 자꾸 반성해서 하는 게 생활 개선이라고 그러죠. 생활 개선. 하루의 공부 분량, 과목별로 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한 세트, 두 세트에서 세트채로 이거랑 기본으로 하자. 이거 기본 세트, 플러스 추가 세트, 플러스 심화 세트, 플러스 스페셜 세트, 뭐 이렇게 해갖고 세트로 돌리면 되는데 계획 실현이 가능하게 짜야죠. 가능하게. 그래서 자꾸 가능한 거를 확인하면서 넘어가죠. 그래서 성공이 익숙해져야 더 성공합니다. 공부에 전념하기에 필요한 요소가 뭔가? 그러면 필요 없는 요소도 삭제하죠. 핸드폰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뭐도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이렇게. 필요 없는 요소를 삭제를 하다 보면 생활이 단순화됩니다. 공부에 최적화된다고 하죠. 이게 단순화. 생활의 단순화, 최적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정작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걸리는 시간. 이게, 이거 되게, 집에 와갖고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12시 될 때까지 잡담하다가, 껌지락거리다가 12시 될 때까지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자야지. 너무 아깝죠. 이거를 10분이나 15분 안에 줄이면 정착하고 씻고 뭐하고 딱 한 다음에 나머지 90분, 60, 75분을 공부할 수 있는데 매일 75분씩 하면 한 과목 무조건 1등급 맞는데 3년 동안 수업에 필요한 도구는 가져야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작정하고 하는 사람 너무 필기도구 많죠. 모르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공부죠. 그러니까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하게 구분하고 어떻게 새로 할지 봐야 되고 하나의 참고서를 해결하고 다른 참고서를 찾아봐야죠. 이렇게 되면 이게 80% 정도는 아는 거, 그럼 20%를 모르는데 이걸 한번 다 하면 여기서 한 5% 남고 또 모르면 또 이런 책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난이도가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이 모르는 게 중간쯤에 들어가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러면 또 이런 책을 사는 거겠죠. 좀 어려운 게 또 중간에 단계에 들어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A 난이도, B 난이도, C 난이도의 문제집으로 점점 진전해야 되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가는 학생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모르는 내용 요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일단은 체크해두고 정리해두고 다른 거 다 하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종합적으로 연결되니까. 그리고 이게 모른다고 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유예해두고 다른 것부터 해야죠. 근데 이걸 모르면 다 못 푸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럴 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교과서 읽는 것도 제일 중요한데 아니면 이 모르는 내용과 관련돼서 유튜브 찾고 교육방송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모르는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학습이 잘 되다가 슬럼프를 겪는 것은 이게 언제 슬럼프가 잘 많이 오냐면요. 잘 된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자기가 흥분돼 있을 때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되더라도 절제하고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갑니다. 너무 높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떨어지니까. 꾸준하게. 그쵸? 오늘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것보다 오늘 좀 아쉽지만 잘 됐어. 꾸준하게. 자, 학교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생활기록부에다 써주고 스펙 관리도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친구에게도 가끔마다 물어보죠. 그러려면 장 정리를 하고 학교 수업 몇 % 이해하는지, 그쵸? 학교 생활의 애로사항은 뭔지, 수행평가나 스펙과 관련된 거나, 그 다음에 친구와 관련된 거나, 식사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확인을 해야죠. 건강.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식사가, 그쵸? 운동하고 식사가 건강에 제일 큰 영향을 주거든요. 운동, 식사. 수면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잘 자는 게 깊이 있게,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운동. 그쵸?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산책 정도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USB 다운받아가지고 FS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영어 단어라도 들으면서 핵심 들으면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꾸준없이 식사 시간하고 공부 시간은 똑같습니다. 열심히 잘 먹어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공부에서 기초 출발을 하려면 모르는 용어를 다 찾아놔야 되는데 이게 사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어쨌든 사전을 찾으면 이 용어에 관련된 또 모르는 용어들이 막 생기고 여기서 또 이걸 또 찾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백과사전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잘 나오니까요. 새로운 어휘는 어쨌든 일찍 정리, 어휘 용어를 한꺼번에 정리하지, 한꺼번에 예습할 때 예습으로 정리하기 좋은 게 어휘하고 영어입니다. 예습으로 다 정리해버려라. 교재가 나온 단어를 공부하는데요. 그렇죠? 교재 나온 단어를 몰라서 공부를 못하면, 잠깐만요. 교재가 나온 단어를 몰라서 공부에 지장이 심하면 참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습으로 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과제, 학교 수행평가 모두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야죠. 그러니까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해야 되고 일단 제출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잘 만들려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일단 제출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죠. 과제 수익률 몇 퍼센트인가? 학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A 학원, B 학원 시간으로 다녔을 때 이 숙제 A 학원은 B, B 학원은 A, C 서로 배려 안 합니다. 국영수라고 쳤을 때 영어 수학. 그러니까 이게 숙제 많이 내버리면 나머지 밸런스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 숙제에 대한 밸런스 학부모님이 아셔야죠. 학생은 선생님한테 숙제 조금 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학원 선행한 과목 진도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 그 진도하고 선행 진도하고 지장 없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어떨 때는 학원 진도하고 학교 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선행이나 선수 이런 거는 방학 때 많이 진행하고 나머지는 학기 중에는 심화를 하는 게 낫다고 같은 진도를. 그래서 내신을 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도가 달라도 되는 애들은 거의 1등급 애들 몇 명밖에 없죠. 1등급도 0.5등급 안에 들어가는 애. 그러니까 선행은 반학종만 하고 같은 진도로 나가줘야 되는데 학원 선택은 누가 하는가? 요새는 아이가 하기도 하고 부모가 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만 불만이더라도 이제 부모가 그래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이 부모 둘 다가 선택합니다. 자, 수업 시간당 집중 시간.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시험 보면서 내가 이 시간에 집중하냐, 못하냐, 어느 정도 집중 시간이 있느냐를 알아서 그 집중도를 간격 떨어지면 그걸 빨리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시험 시간 때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머지 일은 모두 중지하는가, 이렇게.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일도 기본적인 거. 그 기본적인 걸 어떻게 할까? 그럼 안 되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영어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녹음했던 거 듣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그래서 본인이 핸드폰에도 녹음하든 mp3에 녹음하든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하면 기초적인 건 되는데 계속 중요한 일 한다고 그거 하는 거 아닐까요? 1시간 동안 앉아 공부했는데 진도가 5줄도 못 나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앉으면 자 앉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당 분량은 항상 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60분에 10문제를 풀었는데 3문제 틀렸다 이렇게. 시간당 분량과 효율은 반드시 3개를 쓰셔야 됩니다. 쓰는 방법. 다시요. 70분을 공부했는데 18쪽을 공부했는데 이쪽 중에 18쪽을 읽었는데 그걸 2쪽 분량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분량으로. 이거는 시간, 이건 분량, 이거는 효율, 처리, 결과 이렇게요. 그러니까 분수식으로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하루 학습 내용이나 시간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기록이란 기록, 그죠? 학습 누적 기록부. 공부할 때마다 제대로 공부했는지 스스로 이렇게 만족했는지, 뭐가 나빴는지 잠깐 생각해보는 건 좋은데 공부한 내용의 예제를 쭉 떠올려보고 이게 요약된 걸 보면서 뭘까 하고 자꾸 스크랩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시험 전에 공부한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 이제 혼자는 힘드니까 좀 해주죠.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찾아 푸는가
저 스스로 문제를 찾아라. 어디 찾으면 돼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기출문제 사이트,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기출비 같은 거 훌륭하잖아요. 많이 그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고 다 떠있고, 시험 끝난 날 틀린 이유를 확인하고 틀린 이유를 쓰고 개선 대책을 쓰고 다음번에 시험 계획까지 짜야 시험이 끝난 겁니다. 시험 계획까지 짜야.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다음번에 시험 계획 짠 거랑 아닌 거랑 한 2주, 3주,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시험 끝난 날 채점 다 하고 틀린 이유 다 개선 대책, 그 다음에 시험 분석은 이제 동아쌤이 해주기도 하는데 앞으로의 시험 계획까지 딱 짜야 시험이 끝난 겁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새로 시작입니다. 다음 시험 계획을 짜야 다음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TV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 봤는데 어쨌든 TV가 안 나옵니다. 집에서 놀이계획, 이건 놀이도 계획하고 놀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래야 효과적으로 놀고 나 진짜 잘 놀았다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공부 계획하듯이 놀이 계획도 짜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각 과목 배우는 과목의 목차 간의 관계, 목차 반드시 외우세요. 교과서 내용을 비판해서 이 내용은 왜 그렇지? 하고 의문을 가진 다음에 그걸 해결하게 되면, 그죠? 의문을 가진 다음에 해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실력이 되죠. 과목별로 공부 시간 분배를 해야 되니까 세트제를 보냈죠. 국영수, 수학, 사회, 수학, 영어, 사회 이렇게 해갖고 세트로 항상 해야 될 걸 세트로. 구입한 책은 거의 끝까지 보는가, 모두 푸른폰인가. 그러니까 앞에만 자세히 보지 마시고 훑어서 끝까지 한번 보고, 그죠? 목차만 예를 들어서 그림만 끝까지 보고, 중요한 모르는 단어 찾으면서 끝까지 한번 보고, 그림만 보고 단어 찾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체크하면서 보고,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해서 전체 책의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영수는 매일 해야 된다. 세트제로 끝까지 2번 이상 본 영어 문법책, 영어 문법 노트 단권에서 자기가 딱 한 권 만들 때부터 공부 출발입니다. 문법 노트를 만들 수 있었을 때, 기초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문법 노트를 본인이 한 권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공부 출발이지. 안 그러면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꺾어납니다, 이거.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문맥을 통해 유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자, 끝까지 3번 이상 본 수학책. 아까 영어 얘기한 것처럼 수학책 끝까지 풀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죠. 수학 연습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학생은 사실 손해입니다. 수학 연습장. 이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기본 개념이나 이론을 찾을 수 있는 국어 참고서가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한생국어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막 20년 전이고 지금은 없어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같이 작업을 하면 하겠는데. 암기. 영어 단어는 암기하기 위해 몇 번 적었는가? 보통 몇 번이나 적으세요? 20번 이상 적어야 맞다고 하는 건데 보통 20번. 그쵸? 그러니까 20번을 한 번에 적지는 않으니까 5번, 일주일 후에 5번, 한 달 후에 5번, 또 그 다음에 문제에서 5번. 그쵸? 이렇게 4번만 반복해도 20번인데. 공부한 내용을 압축, 요약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압축을 해봐야, 그래야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 기준으로. 공식이나 기본 내용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걸 한 다음에 완벽하게 암기하고, 그러니까 20번 반복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반복한 다음에 문제 풀면 문제풀이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시작을 해서 나가면 문제 풀다가 다시 또 이거 보고 거꾸로 가지, 이렇게 돌아가서 문제 풀다가 또 내용 보고, 그럼 문제 풀다가 하고, 그러다 암기도 돼요. 20번에서 완벽하게 암기 안 돼도 빠르게 많이 하고 그냥 문제 푸세요. 그러다 보면 이거 공식을 보게 되고, 그러면 50번, 100번 반복하다 보면 빨리 풀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을 암기해 보려고. 이게 제가 권하는 게 뭐냐면, 영어 시간에 이게 칠판에 있는 문장 다, 영어 시간에는 영어 문장 암기하기, 영어 문장, 영문. 수학 시간에는 수학 그 시간에 푸른 문제 중에서 3문제 암기하기. 점점 늘리세요. 3문제, 5문제 막 이렇게. 영어 문장 암기하기, 수학 문장 암기하기. 국어 시간에는
국어 시간에 배운 거에 줄거리 암기하기. 사회 시간에는, 사회과학 시간에는 시험 나올 만한 부분 암기하기.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뭐 해요? 암기 시간. 이해는 천천히 잘 시켜주니까 암기까지. 수업 시간에 암기하자. 수업 시간에 암기하자. 자꾸 하면 느는데, 암기하는 능력이. 암기를 위한 수첩이나 노트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수업 시간에 다 못 외웠으면 거기다가 계속. 이거 수업 시간에 만들어 두세요. 암기 노트. 이건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하실 텐데. 수업 시간에 암기 노트 만들고 암기하자. 그쵸? 자, 교우관계. 친구들이나 과제나 공부를 더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 자, 도움될 때도 있고, 뭐 대부분은 혼자 하라고 원하는데, 왜 한 명이 떨어지면, 한 명이 페이스 같이 떨어지면, 한 명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기도 하죠. 드물 경우지만. 내가 하는 것을 친구에게 설명하고 공부하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협업 수업이라고 하는데, 공부는 따로 하는데, 협동 수업은 협업 수업을 해라. 그럼 의외로 뭐, 효과 보는 경우도 있는데, 협동 수업, 협업 수업을 해라. 이성 친구를 사귄 적 있는가? 남자랑 여자랑 사귀었을 때 헤어지면 여자는 성적 올라가고 남자는 100%, 90 몇 프로 떨어지죠. 뭐 흔히 보는데 학원에서. 공부방법 책을 따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동아쌤 학습법 있는 거 몇 개만 보셔도 공부한 거 몇백 권 본 효과 몇백 권 읽어갖고 요약해서 제가 녹화해드리는 겁니다. 설명해서. 나의 공부방은 문제가 없는가? 동아쌤 공부방도 문제가 그게 아니라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이 등급마다 맞는 공부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관통하는 공부법이 있어요. 있지만 이건 너무 단순하고 실제로 써먹어야 될 만한 것은 이거 등급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는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거 써먹기가 힘들고 이것만 지켜도 사실은 공부 잘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쓸 때는 이렇게 과목마다 너는 이렇게 나 바꿔줘야 돼요. 등급마다 차이나게. 근데 그러면 공부법 책자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이 등급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지저하고 너무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 중이에요. 공부법 책자라고 제가 3,000페이지를 써놨는데 그걸 요약하려고 하니까 더 힘드네요. 등급마다 이렇게 다 달라야 되니까. 이 등급이 아니라 또 성향마다 다르고 아이들 환경마다 다르고 그쵸? 그 다음에 올려야 할 목표 부모가 아이가 근데 여기 한번 목표 얼마나 많이 올려야 되냐 시간이 얼마큼 남았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천차만별이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1대1로 개인적으로 맞춰갖고 짜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애가 그걸 수행하는 능력을 보고 애를 완전히 파악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될 때면 이렇게 짜야 돼. 근데 얘 결과가 이렇게 죽어라고 했는데 여기밖에 못 돼. 그럼 그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애한테 최적화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그쵸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가려서 돌려서 이해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입시의 책이 그렇습니다. 입시에 관한 준비 장기 계획을 짜다 보면 나, 부모, 학교 선생님, 학교, 그 다음에 동아선처럼 사교육하는 사람, 보조 선생. 이렇게 4명이 다, 역할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학생의 능력도 다르고, 부모의 재력도 다르고, 학교의 스타일이에요. 학교의 지원도 다르고, 그 다음에 동아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맞춤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사가 합치되는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행은 학생밖에 못해요. 학생밖에 못합니다. 자 어쨌든 다 하고 논술 배운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논술 5대5 그러면 전 과목이 50%예요. 국영수 3년 동안 내신이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논술이 50%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 했을 때 이게 조금만 투자하면 달라지는 애들 많은데 그러니까 등급을 역전시켜서 3등급이 차이가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논술이 유일하죠. 자, 1등급이나 2등급이 차이가 나면 자기소개서의 스펙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한 등급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수능 1, 2등급을 도전하는 거는 입학사정관제 그 다음에
3등급 차이 이상은 논술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